미국의 전략 자산이 속속 한반도로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F-22 랩터 6대를 비롯해서 E-3 공중 조기 경보기 등 무려 230여 대가 모입니다. 4일부터 8일까지 한미 공중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화성 15형 발사 이전에 계획된 훈련이지만 이 발사 이후 상황을 반영한 아주 고강도 대응 조치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SLB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한 일본 언론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 7은 북한 화성 15형 발사 이후 미국의 압박과 북한 움직임, 중국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핵실험장 지진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서 또 2.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약 2-3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부근에서 여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기상청은 지진파 분석 결과 핵실험 여파에 따른 자연 발생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P파와 S파가 구분되는 자연 지진으로서 지난번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에너지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지진 규모는 2.5로 역대 여진에 비해 낮아졌지만 6차 핵실험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합니다. 핵실험으로 인해서 만든 공동 부분으로 땅속에 기존에 쌓였던 응력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배출되는 현상으로서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해 지질 피로도가 누적됐기 때문에 핵실험장의 갱도가 붕괴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이렇게 핵실험에 따른 지진으로 북한 풍계리 만탑산 이미 3m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여진이 계속이 되면 이 지각이 추가로 붕괴가 되면서 방사능이 대규모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만탑산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첫 번째를 제외한 5번의 핵실험을 만탑산 2번 갱도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 정상이 3-4m가량 주저앉으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9월 3일 날 그 핵폭탄의 그 위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갱도가 연속적으로 붕괴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걷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도. 집안 균열로 방사능 유출 우려도 큽니다. 길쭉은 출신 탈북자를 조사한 결과 기형아가 출생하거나 우물이 마르고 묘목의 80%가 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이른바 귀신병을 호소합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생명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만탑산 집안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가정보원은 2번 갱도가 함몰됐지만 3, 4번 갱도는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번 갱도는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중입니다. 7차 핵실험으로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자, 이런 북한의 풍계리 상황과는 달리요.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대규모 군중 집회, 불꽃놀이까지 벌이면서 핵무력 완성을 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주도했던 이 최룡해 부위원장의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철의 신념을 안고 화성 15형 발사 이틀 뒤인 어제 저녁 북한은 평양에서 대규모 불꽃놀이를 벌였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자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올 초 불꽃놀이엔 못 미치지만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자축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한이의 기쁨과 한이 넘쳐 춤추는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을 미국의 트럼프가 본다면 아마 기절초풍에서 나가 자빠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또 제재요 압력이 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꽃놀이에 앞서 공식 집회도 열렸습니다. 미제의 핵공갈 정책과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전을 수호하고
주석단에는 군 총정치국 검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을 하고 있는 준비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38 로스는요, 북한이 남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SLBM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최현목 기자입니다. 미국 38 로스가 공개한 북한 남포 조선소 부근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달 11일 SLBM 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육상에서 건조 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닷새 뒤 이 바지선은 플로팅 드라이독에서 포착됩니다. 24일에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현재 이 바지선에 전기, 통신 장비 등을 설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SLBM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지난달 29일 미 본토 전역을 겨냥한 ICBM을 발사했던 북한이 조만간 SLBM을 발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SLBM인 북극성 1형과 이를 지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2형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사거리 2,000km 이상인 북극성 3형을 발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 발사 수단을 다양화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호를 조만간에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LBM은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우리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전투기인 F-22 랩터 6대가 오늘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230대가 넘는 비행기를 투입하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건데 일본 언론은 미국이 오는 12월 18일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하늘의 제왕 F-22 랩터입니다. 북한 레이더망을 뚫고 북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최강 전략무기 6대가 오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합니다.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위해 미군의 F-35A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B-1B 랜서 전략 폭격기 등 최신 전투기도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8개 공군기지에서 230대가 넘는 한미 양국 비행기가 발진합니다. 북한 핵심 표적 700여 개를 일거에 타격하게 되는데 이런 규모의 훈련은 처음입니다. 북한 화성 15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일본의 석간 후지는 미국이 F-22 랩터 6대를 한반도에 보낸 이유가 오는 18일 전후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기일인 12월 17일이나 김정은 생일인 1월 8일쯤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이 선제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북중러 삼각구도의 균열 조짐이 엿보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혈맹이 아닌 대립관계가 됐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핵보유국을 인정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왕양 부총리가 어제 일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를 만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피로 굳어진 관계였지만 지금은 핵 문제 때문에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부총리는 북의 핵 보유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지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강행에 혈맹 관계도 부인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화성 15형 발사 성공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됐지만 핵 보유국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겁먹지 않는다. 제재 하에서도 100년은 더 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비탈리 파슈인 러시아 하원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에 협상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협상 보증국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하와이에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이 있었던 하와이에 이유경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미국인들이 실제로 핵공격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제가 하와이의 한 지역 신문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공격 경보 사이렌 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나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이렌 소리가 크진 않았습니다. The only reason I knew was I read it in the paper. I read something in the paper that they're going to reintroduce the siren, a new siren. Yes. That was the only reason I knew. I didn't. I thought it was one of the catamarans. 사이렌은 오전 11시 45분에 울렸습니다. 처음 50초간은 쓰나미 등 자연재해 때 쓰던 평온한 톤의 일반 경보가 울렸고 10초 간격을 두고 이어서 음파 변화가 큰 공격 경보가 울렸습니다. 하와이 비상관리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하와이에 도착할 때까지의 20분 동안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매달 1일마다 훈련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So the whole purpose of this is to get our citizens used to the tone and understand what to do if it happens. We don't want this to be a surprise at the wrong time. 네, 주민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번거롭게 여기진 않습니까? 네,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공습을 경험한 하와이 주민들은 사이렌이 울렸을 때의 행동 요령,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Get 14 days of food and water to seek shelter. I remember them saying those two things. If I was in a building, to stay inside the building and to not go outside and stay away from the windows. 북한의 직접 공격 범위에 있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도 하와이의 훈련 상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